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걸 써야겠죠? 네, 이걸 쓰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거 봤는데 뭘 봤죠? 그렇죠.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걸 봤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게 예각삼각형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요거하고 할 때, 네, 이걸 할 때 이 나머지 요소들 얘와 얘도 알 수 있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번에는 얘와 얘를 알고 이 사이각을 할 때 이 변의 요소를 아는 것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한번.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 보면 먼저 이 A하고 사인 알파란 값의 비례관계는 뭐랑 같다고요? 네, 얘는 놀랍게도 이 R과 같아요. R이 뭐죠? 그렇죠. 외접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건데, 사실 외접원이라는 말이 좋은 번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원은 외접이 아니고 얘는 그냥 서클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네,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 네, 접하다가 아니니까. 네, 기타 등등 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사실은 뭐 B, 베타, 사인 베타하고 사인 베타하고 그다음에 B하고 관계도 같고 뭐 C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알고 있었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뭘 했냐면 우리가 B하고 C를 알고 그다음에 얘의 각 이번에 코사인 코사인 감마와 맞은편에 있는 코사인 베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이걸 A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A하고 B를 알고 그 다음에 A하고 C를 알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C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그렇죠. B를 할 수 있죠. 물론 코사인들이 중재를 해줘야죠. 다리를 놔줘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네, 코사인 당연히 채울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네. 우리는 다 예각만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약간 찜찜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하고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의 중재하는 요소를 잘 넣으면 우리가 A 제곱이라는 이 사이각 이 두 변하고 어떤 사이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얘를 알아낼 수 있다. 네, 그걸 했었죠.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잖아요. 아이고, 네, 이런 불상사가.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거든요. 이 삼각형,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는 소리는 얘가 지금 만약에 직각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각으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그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직각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 A 다시라고 해본다면 A 다시는 A보다 당연히 길겠죠. 네, 조금 더 길어졌죠.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한번 증명해보세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그 다음에 C도 예각에서 얘를 직각을 만들어보면 C도 C 다시로 길어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얘를 이렇게 컴파스 돌려가지고 얘를 뭐 델타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델타 C라고 한번 놔볼게요. C가 늘어난 만큼이라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얘는 A가 늘어난 만큼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이걸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다 당연한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죠.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현재 그렇다면 C 더하기 델타 C, 그러니까 C 다시라고 제가 이제 하려다가 C 다시의 제곱은 A에다가 A 다시, 그러니까 델타 A, A가 늘어난 만큼의 제곱에다가 그렇죠. 뭐라면 B의 제곱을 하면 얘는 이퀄이 성립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퀄이 성립해요. 좋아요. 그렇다면 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C 제곱은 지금 이퀄을 붙이면 안 되고요. C 제곱과 A 제곱, 이것도 지워야죠. C 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비교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현재 예각삼각형일 때예요. 예각삼각형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큰 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걸 한번 네, 지금 멈추고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뭐죠? 네, 뭘까요? 과연 이 델타 A가 늘어난 만큼의 효과가 클까요? 이 C만큼의 효과가 더 클까요? 네. 델타 C만큼의 이게 이퀄이 성립했으니까 이 이퀄이 성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얘의 효과가 클까요? 얘의 효과가 클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등호가 되냐 부등호가 되냐 이게 얘 두 개가 똑같은 만큼 영향을 준다면 네, 그만큼의 약간 모호한 말이지만 똑같은 만큼 영향을 준다면 이퀄이 그대로 되겠죠. 근데 이퀄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직각삼각형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180이면 아니 직각이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변들 관계가 그렇게 제곱의 관계의 합으로 되면 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잡다한 건 좀 지우죠. 잡다하니까 좀 미안한데, 자 이것만 남기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해를 이쪽으로 끌어올리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방금 생각해 봤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보고 뭐 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더 크다가 맞죠. 이쪽이 크다가 맞죠.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 얼마만큼을 조정해주면 이퀄이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던졌어도 됐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얼마만큼이었냐면 바로 그만큼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얘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죠. 한번 델타 C 네,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델타 A A의 가로의 제곱 더하기 자 그럼 이것만 갖고 나올 수 있을까? B의 제곱인데 저 여기서 그러면 C 제곱에다가 더하기 2 델타 C C 그 다음에 델타 C의 가로의 제곱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2 델타 A의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온 문제는 뭐예요? 나온 문제는 그렇죠. 이거 이퀄이란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요거의 효과와 요거의 효과 요거의 효과들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게 델타 A인데요. 네, 델타 A입니다. 네, 델타 A.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의 효과와 이 부분의 효과에 따라서 좌우되죠. 근데 언뜻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그렇다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보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에서 요거만큼은 뺀 거죠. 네, 그게 지금 여기 있게 되죠. 네, 뺀 것이.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게 바로 중지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중지해 주는 거고 막 이게 더 크다면 이 부분이 음수로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냐를 찾았던 거죠. 우리가 찾았는데 그 결론이 뭐로 나왔냐면 놀랍게도 AB 곱하기 코사인 감마였죠. 이거만큼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아니라 바로 음수죠. 네, 이때는 그러니까 더해진 만큼의 음수만큼 빼내는 거, 양수를 빼내는 거죠. 네, 음수를 더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지금 이게 예각삼각형인데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이 그림도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지금. 네, 아이고, 더 이상 옮겨지지 않고요. 자, 이게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둔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둔각이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해보죠. 우리는 그동안 이게 감마가 예각일 때는 이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에다가 그렇죠. AB, 2AB에다가 이거 바로 중지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코사인 감마고 이게 빼기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갑자기 얘가 둔각일 때는 이 감마만 쓰는 게 아니고 코사인 감마는 우리가 지금 코사인이 지금 현재는 얘가 90도보다 커버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하기에는 코사인 함수는 여기에 값이 대응하는 값이 없죠. 네, 대응하는 값이 없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지죠. 네, 나머지 똑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역을 확장해 가지고 바로 얘가 90도보다 큰 경우에 바로 이 경우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경우 네,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 라디안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말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써지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감마가 90도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180과 90도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거일 때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정의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얘가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얘를 확장할 텐데 코사인의 정의역을 확장할 텐데 얘가 이런 범위에서는 얘는 뭐랑 같도록 그렇죠. 정의역은 감마랑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부호가 반대이면 좋겠죠. 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네, 파이 마이너스 감마. 네, 파이 마이너스 감마랑 바로 얘가 바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180보다 작기 아니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90도보다 큰 경우는 바로 파이 마이너스 감마라는 라디안하고 부호가 대신 이거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이도록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지금 말이 제가 몇 번 꼬이면서 괜히 시간이 길어져 버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얘를 확장하려고요. 감마를 얘일 때 감마가 90도보다 큰 경우도 바로 이제 코사인 감마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정의하고 싶어요. 아울러서 이 감마가 90도보다 클 때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클 때 사인 감마도 정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탄젠트는 정의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를 우리가 0부터 90도 또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단선을 하나 찾았죠. 네, 얘가 90보다 큰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를 한 다음에 그때 코사인 값을 하되 여기 마이너스 붙이도록 하면 정의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이 법칙을 일관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요거는 뭘로 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사인 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